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은 다시는 우리 생에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혐의를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이 야당의 대표, 그것도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제1당 여소야대의 여의도 대통령 소리 듣는 인물이다. 거기다가 이미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뻔도 했던, 지금도 차기 주자로서 압도적 지지율 1위, 이런 사람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요, 이 정도 혐의면 이미 정계 은퇴는 물론이고 감옥 가 있어야죠. 이미 오래전에 감옥에서 인생을 참여하면서 뉘우치면서 있어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검찰이 지금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당한, 정당한, 온당한, 상식적, 법률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야식거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물론 이재명은 결국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를 제가 전제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요즘 최근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미 이런 말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도 가끔씩 언급을 했었어요. 정치 보복이다. 자꾸 그러거든요. 정치 보복이다. 근데 이재명 같은 저런 혐의를 갖고 있는 인물을 놔둘 수가 있습니까? 저런 어떤 대도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저런 어떤 엄청난 하늘이 낸 도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런 인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그것 또한 불의한 일 아닙니까? 죄를 짓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은 그런 법을 어기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어쨌거나 이재명이 요즘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정치 보복. 자신은 지금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 희생양이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만일 자신이 대선에서 이겼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은 오늘날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또 다르겠죠. 어쨌거나 윤 대통령에게 정치보복 그만두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보복 기회 되면 제가 끊겠다. 이거는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정치보복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우를 보장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기에 앞서 조금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검찰을 내세워서 어쨌거나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을.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수사와 기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도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차기 주자들이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굳이 누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당은요. 지금 전부 원 오브 댐이 됐어요. 누구 한 사람 이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 이재명을 잡겠다. 잡을 수 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때 한동훈이 그 위치에 갔었지만 붕괴돼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전체 내부의 상황을 봐서는 한동훈은 여당 전체를 견인하기에는 치명적인 하자를 안고 있다. 뭐 중상 수준이죠. 중상 수준. 그래서 여당 전체를 하나로 한동훈이라는 이름 아래 묶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이 차기 주자로서 깃발을 딱 들면 거기에 그냥 해체모여하고 쫙 모일 정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초라한 상황입니다. 새가 없어요. 한동훈 중심으로 새가 모이질 않아. 그래도 민심이라도 모이면 좋은데 민심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한동훈도 안 되면 그럼 누가 있습니까? 자, 오세훈, 뭐 홍준표 이런 사람이 유력하다 그러죠. 그 밖에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김문수는 제도권에서 거론을 안 해요. 여론조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가능성만 놓고 보면 극히 낮은 가능성이죠. 자, 어쨌거나 그 모든 사람을 다 보더라도 이재명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이 지지율은 이 숫자로 나타나니까요. 너무도 엄정하잖아요. 근데 그 지지율 조사한 기관이 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일강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저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야. 검찰
앞세워서 말이죠. 그래서 저들 입장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 보복이다. 자, 이 정도 봤으면은 이제 끝을 봐야죠. 이제 물리기에는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늦었어요. 이재명을 잡지 않고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여당의 차기 주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실.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 그것 때문에 덕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거지. 지지율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오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이유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저들이 지독하게 때리는 것도 이것 때문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이라서 그래요. 상대적이라서. 지금 용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탄핵이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만일에 이제 통과될 경우에는 그 특검이 매일같이 리포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국민들에게. 물론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죠. 뭐 거기서 온갖 뭐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카드라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게임 아웃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혐의가 뭐 조국 혁신당에서 만든 특검 안을 보면 11개나 됩니다. 11개. 아,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로 완전 뭐 백화점을 만들어 놨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매일같이 쏟아내면은 우리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대스특필하고 이러면은 용산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유지되겠어요?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 약점을 이재명이가 아는 겁니다. 자기 방탄은 뭐 변호사들을 앞세워가지고 뭐 법정에서 싸우고 그리고 장애 집회 같은 걸 통해서 여론 선동하고 그러면서 뭐 압도적인 우월한 국회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끊임없이 초강수를 던지면서 하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있는데요. 협상합시다라요. 협상. 대통령하고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이 이재명은. 왜 그런가 하면 딜을 치려고 하거든. 딜을. 자기도 지금 죽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재판을 매일 받는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일주일에 4번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법인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다 가야 돼. 그 출근을 바로 법정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이재명은. 어쨌거나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정치보복 기회되면 제가 끊겠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정말 참남한 발언입니다. 자기가 감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달리 말하면은 용산에서만 반응을 해주면은 현재 야당 대표 입장이지만 모든 어떤 정쟁을 소멸시키겠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고받고 하겠다라는 거죠. 기부한테 뭘 주느냐, 뭘 주느냐. 이재명은요 특검 카드를 전부 내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내려놓고 최병건에 대한 특검도 아마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상적인 그 사법 체계 안에서 돌아가도록 하겠죠. 그거를 갖고 지금 카드를 지금 들이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요,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라고까지 나올 겁니다. 이재명 스타일로 봐서는.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꼭 있겠죠, 몇 개. 그게 이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대신에 자기에 대한 기소를 전부 다 내려라. 이겁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재판이 그냥 올 수도 없고 끝납니다. 그냥 그걸로 지금 퉁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딜 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사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노림수는 자기도 살고 당신도 살아라라는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만일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당신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이렇게 죽이려 했는데 못 죽여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나중에 윤석열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기질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재명 정치보복 끊겠다. 윤 대통령도 그만하라. 김대중 전 대통령 포용 정치 절감했다. DJ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정치보복은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동진 정책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영남권의 사람들을 많이 이제 포섭을 했죠. 많이 끌고 들어갔죠. 김중권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경북 울진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사람부터 해서 그 사람은 민정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쨌거나 이 민정계 쪽의 사람들은 많이 갔습니다. 이종찬도 그래서 그때 갔고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DJ 쪽으로 갔는데, 근데 그거는요, DJ가 인재풀이 좁아서 그래요, 사실은.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 전두환 대통령에 맞서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딱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폭넓은 인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이제 이렇게 이 포용 정치라고 하면서 동진 정책이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인재 풀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위정교사 1심 무죄로 자신감 회복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며칠 뒤에 백현동 관련해서 김인섭이라고 하는 로비스트가 또 징역 5년 확정이 됐죠. 장군 멍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못 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은 계속해서 외연 확장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외연 확장은요, 자신이 마치 보수 인사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보수 인사.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계속해서 소외된, 여권 안에서 소외된 보수 인사들이 있잖아요. 계속 만날 겁니다. 김종인 만났죠. 이석연 법제처장 만났죠. 이런 것도 다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스타일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이게 오판 넣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못 만납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 가운데는 이런 어떤 협상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전부 다 퉁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차기 주자로서 혼자 압도적인 지지율 1위면은 글쎄요. 누가 보더라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납시다 하면은 안 만나기도 참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TK 방문뿐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TK에서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차기 주자에서 1위예요. TK에서도. 2위가 한동훈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TK에서도 벌써. 영남권에서도 벌써 그렇게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본인이 TK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약간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 어쨌거나 이 사람이 그동안 펼치고 있던 강공책, 자기 방탄,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이 먹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여당이 인기가 없다. 여당이 차기 주자가 없다. 대통령도 지금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걸 이제 위안 삼기 위해서 아니에요. 전부 조작이에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마음은 편하겠죠. 그렇지만 결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 한 20년 이래로 보더라도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틀리지 않더라고. 나중에 가보면은 거의 똑같아져요. 결과하고. 그게 결과까지도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건 정말 편한 생각이긴 한데 그건 별개의 영역에서 또 다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 끊임없이 이제 이 소위 국가적 어젠더,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상법 개정안,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과 부딪힐 수도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재명은요, 저는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해서 초강수를 계속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20% 이하로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데 한국갤럽에서 지난번에 20 나왔던 게 또 19로 또 1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대통령 지지율을 한 자리 같은 이런 거 아니면 10% 초반 이런 상태로 이제 몰아가지고 퇴임 후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퇴임 후를. 그럴 때 봐라 말이야. 당신 여기 지금 여당 안에 여권 안에 지금 차기 주자 없잖아. 전부 다 조물하기밖에 없잖아. 지지율 높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내가 된다 이거야. 이런 식이 되면요. 아무리 그 강심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이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일인데다가 뭐 등등 그 대통령 주변에는 채권들이 많잖아요. 그 전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지금 여당이 사는 길은요. 이재명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잡는 거는 오래 걸립니다. 재판 겨우 이제 2개가 1심 끝난 거야. 1년, 2년 안에 끝나기도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아무리 빨리 스피드업하게 뭐 검찰에서 하려고 그래도 그 검찰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있다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는 그 돈도 많아 저쪽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재판을 연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재판 결과를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권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권 전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야 되고 차기 주자 지지율이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윤 대통령이 그 바로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잖아요. 그 압승했을 때 상황을 보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거든. 새로운 어떤 여당에 대한 기대감, 희망, 비전
근데 지금은 희망, 비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싸움밖에 없는 거야. 싸우면 여당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속해서. 여당은 뭔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다. 어떤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때 지방선거에서 왜 압승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때는요. 야당하고 싸운 것도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었고 싸울 필요도 없었죠. 크게 언급도 안 됐어요. 그냥 뭘 하겠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선 공약으로 던진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실현되도록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고요. 그런 기대심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는 게 최고의 지지율 확장, 지지율 늘리는 힘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새로 뭔가 출발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 정쟁에 이 늪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그렇게 될수록 여당이 불리해져요. 대통령도 불리해지고 여당 주자들도 불리해지고 이재명 혼자 그 독식하는 겁니다. 그 효과를. 싸울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커진다니까요. 눈덩이 굴리기처럼 계속해서 지지율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진짜 50% 넘어가 버리면 이제 끝이죠, 게임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당 전체가 이재명을 사법 처리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어쨌거나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 그걸 안 하면은 지지율 크게 올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가 또 금방 꺼지고 이런 식이니까 참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의 문제도 사실 크긴 하죠. 지금 쪼개져 가지고 뭐 여기 계속해서 나쁜 뉴스만 계속 나가니까 더더욱 그것도 악화되는 요인입니다. 그것만 없어도 지지율이 적어도 한 5% 이상은 올라갈 텐데 말이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